요거 스위치만 누르세요. 이제 끝이에요. 놓고 여기서 누르고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돌아가요. 여기서 바로 씻어서 이렇게 치고 그냥 넣어. 이렇게 되면 이쪽 방이 다 구워 굽히죠. 한 30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짝 한 45도로 내리면 알아서 떨어져요. 설명만 해드리는 거지 사실상 지금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올리고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아서 올라가죠. 치즈를 올려주시고. 햄버거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저거는 3분에서 6분 정도 걸리죠. 오늘 일하러 오신 분이 햄버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 그러는데 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햄버거 한 번도 안 만든 사람이 잘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햄버거 창년 왓더버거 운영하고 있는 안준혁입니다. 34살이에요. 90년생. 가맹점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년째 되고 있는데 130개 정도. 130개면은 몇 매출에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전체 프랜차이즈 다 합친 매출은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평균 매출이 한 5천에서 5,500 정도 하는데 저번 달에 6,300 했어요. 전체 평균. 이번 달에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 점주님들은 진짜 자기 매장처럼 해요. 그래서 음식이랑 맛이 조금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오늘 저희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요. 근데 힘들다고만 하지 돌파구가 뭔지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27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돌파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저희 명지 사장님 홍보도 좀 해드리면서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이랑 커피 타러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가게 오픈할 때 항상 대표님이 가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게 이번에 8월 9월 오픈할 때 지금 몇 군데 못 갔어요. 개점이 너무 많아서 두세 군데는 못 갔는데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해요. 그럼 130곳 중에서 두세 군데 빼고 다 간 거예요? 아니죠. 한 8군데 빼고는 다 갔죠. 사실 안 가도 돼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근데 직접 가면 점주님들도 심리적 안정감이랄까? 만약에 못 가더라도 현장 담당자분이랑 계속 소통해서 점심 매출, 저녁 매출, 포장 비율, 배달 비율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가게 갈 때마다 이렇게 매번 커피 타시는 거예요? 제가 더웠어. 먹고 싶었어. 혼자 먹기 좀 그랬어. 요거 근데 쓰레기 하나는 근데 아직 가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하고 있어요. 4시간이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이 오픈한 날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오픈이에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서자의 에코델타점 점주인 김승윤이라고 합니다. 44입니다. 장사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 IT 쪽 개발 쪽 일을 했었습니다. 장사하게 된 계기가 이사 오면서 출퇴근 시간도 좀 길어지고 와이프랑 같이 할 일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프랜차이즈 쪽 알아보고 하면서 제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제가 버거 좋아해서 왓더버거를 차리게 됐습니다. IT 개발이랑 장사랑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오픈 앞두고 좀 떨리기도 하고 장사 준비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뭐 본사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해서 준비 잘 하고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첫 장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 장사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준비는 일단 마친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배달의 홀 비율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 햄버거는 배달이 더 많아요. 소형 평소에도 매출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데
이제 햄버거 좀 욕먹는 이유가 식자재율이 비싸다, 일이 힘들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자재는 한 34%대로 맞췄고 보통 40, 44. 거의 10%로 내린 거네요. 그렇죠. 34%가 나와야 장사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주문이 많은데 일이 힘들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자동화 버전으로 다 만들었어요. 1억 한 1,500이면 인테리어랑 주방 기물이랑 다 이제 처리가 되죠. 저희가 아날로그 버전이 있고 반자동화 있고 뭐 자동화가 있고 이랬어요. 그게 이제 9천만 원, 1억, 1억 1,500. 아날로그가 9천이고 자동화가 1억 1,500이면은 풀자동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제 매장에 2개 차려놨거든요. 제가 사는데 양산에 아날로그랑 완전 자동이 있는데 맨 처음에 돈 없어서 아날로그 다 한다고 해서 사장님 일단 한번 보시고 하세요. 이번에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합쳐서 30개 오픈하거든요. 85, 90%가 다 자동화로 바뀌었어요. 돈 없다면서. 우리 사장님도 클래식 같은 거 보고 바꿔줘. 왜냐면은 합리적이거든요. 맥도날드 이런 기계 하나가 2,500만 원이야. 이거 기계 5대 정도가 다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롯데의 맥도날드는 독일제예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자라에서 옷을 살 것인지 루비통에서 살 것인지. 자라 많이 했거든요. 가심비죠, 가심비. 식자재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렇게 낮게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가 식자재 걷고 로열티 걷고 뭐 광고비 걷고 이런 것들 다 걷어버리면 돈이 되죠. 근데 이제 점주님들이 돈이 안 되죠. 사실 규모의 경제라고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를 샀을 때 10개를 사는 거랑 10,000개를 사는 거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프랜차이즈는 10,000개를 살 때 그 가격을 시중에 파는 금액보다 조금 낮게 해서 그 차액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봐야 좋은 브랜드가 돼요. 근데 치킨집 이런 데 보면 식용유 막 6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서 안 좋은 프랜차이즈의 인식이 남아버렸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프랜차이즈는 원래 좋은 거예요. 자동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료에 대한 자동화, 조리에 대한 자동화인데 재료에 대한 자동화는 이것도 옛날에 칼로 막 다 썰었어요. 이렇게 누르고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누르면은 나오니까 사실상 칼로 썰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그냥 아무래도. 하시고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스위치만 누르세요. 이제 끝이에요. 이거는 양파 써는 건데 아침에 와서 써는데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누르고 그냥 끝이에요. 두 개 넣고 하고 누르시면 요거 잡고를 더 좋아요. 별거 아니죠. 요거 들고 가시고 요거는 놔두시고 이거 이제 슈퍼바이저님한테 가세요. 재료 준비가 엄청 편하네요. 편한데 이제 교육시키기도 굉장히 편하죠. 썰어서 1mm로 해서 더 잘라, 덜 잘라가 아니고 그냥 넣어서 그냥 해라. 요거는 한 20만 원 정도 사고요. 요거는 한 140만 원 정도 사요. 요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끝. 자동화 기기가 요쪽에 요렇게 4개로 조리가 다 돼요. 저거는 이제 새우, 양파, 그다음 이거는 패티, 이거는 보조 그리들, 이 고장이 만약에 났을 때 예비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빵 기계. 이거 오늘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영상 찍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롤러가 아직 안 왔어요. 걔네들이 빠져먹었어. 치고 그냥 넣어. 치고 넣어. 이렇게 되면 이쪽 방이 다 구워 좁히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여기 이렇게 놔두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또 밑에 면을 이제 바삭하게 하면서 저희 노하우가 들어가죠. 빵 굽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한 30초. 원래는 3분이 걸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릴 양파를 막 볶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모터 가스 돌리고 모터 돌려서 이렇게 기름칠을 한 다음에 달궈요. 170도, 200도 정도 갔을 때 양파를 투하하면 돼요. 키고 나서 홀로 돼서 띡띡 한다. 양파 넣으세요, 양파 넣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내려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씻어서 이렇게 새우 같은 경우도 190도에서 210도 정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새우를 넣거든요. 새우버거 하나에 5마리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소리 나죠? 지글지글. 나쁜 건데. 항상 화기 조심, 건드리는 거 조심 하셔서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 그래서 2바퀴 돌면은 빼주시면 돼. 요거는 익히셨죠? 별로 안 어렵죠? 틱틱틱.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살짝 요 한 45도로 내리면 알아서 떨어져요. 딸깍하죠? 이거는 고기를 누르는 거예요. 설명만 해드리는 거지 사실상 지금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올리고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아서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뒤집어요. 치즈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냥 꼽아주시면 돼요. 끝. 그럼 만드는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여기 놔두면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거는 30분에서 40분이 넘어가면 맛이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패티는 항상 즉석 조리를 최대한 합니다. 불질 밑에 3번째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게 지지직 안 될 때면 다시 밑으로 내렸다 다시 올리면 돼요. 햄버거 만들어 보셨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기계가 다 해줘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햄버거 경력은 있던 건 아니시고요? 네네. 언제까지 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교육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나머지는 저희 바이저 분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햄버거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날로그 기준에는 보통 사람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저거는 3분에서 한 6분 정도를 걸리죠. 오늘 일하러 오신 분이 햄버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 그러는데 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햄버거 한 번도 안 만든 사람이 잘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저건데 기술인데. 자동화로 이렇게 설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햄버거가 일반 음식보다 힘들어요. 이거는 모든 게 1부터 10까지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즉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힘든 거는 저거로 다 보완했잖아요. 장점만 살려진 거죠. 사실 아날로그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할 때는 사람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누르세요, 안 누르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거든요, 식당은. 그러면은 올 때마다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거를 해가지고 그냥 키세요, 누르세요, 이제 빼세요, 뒤집으세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 편하고, 두 번째는 그릴에 구우면 기름이 엄청나게 튀고 유중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연기를 이게 다 마셔야 돼요. 근데 저거는 연기를 최대한 안 나오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균일하고 편하고 위생적이고, 근데 비싸고. 비싼 거 빼고는 아날로그보다는 비싸죠. 근데 다른 기계보다는 안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3명 할 사람이 2명에서 해도 돼요. 1명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보통 저희가 아날로그 기준 16에서 18% 인건비가 드는데 저거는 한 12에서 14%. 매출이 낮으면 1인이 해도 되고 매출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니까. 뭐 한 3명이 한 400, 500도 쳐요, 저거는. 그러니까 매출만 많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마케팅으로 또 풀어드리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방식은 2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전국 마케팅은 저희가 하고 돈을 안 받고, 지역 마케팅들은 점주님이 하면서 저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하지만 매출이 2회 연속 떨어지면 저희가 사장님 지원해드릴게요, 올립시다 라고 들어가요. 지역 마케팅 시스템과
본사 전국구 시스템이 따로 별개로 저희는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광고를 뭐 점주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역은 지역이고 저희는 저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안 받아요. 저 점주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돈을 아예 안 받아요. 저희 본사 마케팅은 이거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 얼마나 이거를 조회를 하는지인데 노브랜드가 200개가 있어요. 저희는 130개잖아요. 200개 넘거든요. 대기업이잖아요. 보시면은 11만 7천 명이 검색해요. 근데 왓더버거는 9만 5,700명이 검색하죠. 개수는 2배로 적은데 조회수는 만에서 15,000밖에 차이 안 나죠. 저희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식점은 피로도가 2개예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육체적 피로도는 재료 준비할 때 만들기 전에 그 장만하는 과정과 그것이 들어왔을 때 조리하는 과정이 기계가 되고 간편해야 박리담회로 많이 팔 수 있어요. 싸게 박리담회가 아니고 할인 쿠폰이나 또는 최소 주문 금액을 넣어서 낮춰서 많이 팔 수 있죠. 지금은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서 1인분을 한 개 팔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남기게끔 세팅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식자재율이 34, 10월 달에 32, 34로 조정이 돼요. 다 2% 떨어져요. 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조리 자동화가 되고 재료 준비 제로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매출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안 되죠. 아직까지 재료를 장만해야 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게 돌파구가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소스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져서 나오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새우 얼마나 힘들어요. 껍질 까져 있는 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보시면은 등이 다 따져 있죠. 이거는 저희 베트남 공장에서 칼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해서 녹여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기서 다시 사람이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조리를 해서 균일하게 계속 품질을 맞춰서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3년 만에 가게가 130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개인 자영업을 해도 똑같아요. 저는 개인 자영업부터 했거든요. 하나부터 했는데 이 매출로 해서 내가 그냥 팔아서 수익 남기겠다는 생각하면 그냥 적정한 돈만 버시면 돼요. 근데 계속 잘 되려면 계속 바꿔야 돼요. 트렌드도 파악해야 되고, 왜냐면은 다른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바뀌면 내가 그거에 적응하면서 체제를 바꿔나가야 작은 매장이라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안 그러면은 2년, 3년, 4년, 5년 주기로 계속 바뀌니 거기서 탈락돼 버려요. 그래서 매일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보다 더 바빠요. 더 계속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죠. 요즘 뉴스 보면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 배달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영상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답을 찾아 나가는데 제가 뭐 3년 4년 뒤에 더 잘 돼 있고 점주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돈을 벌으시면 제가 정답 아니겠어요? 근데 참고를 하시면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예요. 박리담회로 많이 팔고, 박리담회라고 해서 금액을 떨어뜨려서 파는 것이 아니라 최소 주문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주문을 받아서 지금에 있는 구조에서 최대한 살아남으려면 인건비 이런 것들을 아끼고 피로도를 줄여서 계속적으로 판매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왓더버거는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년 제가 하고 있는데요. 2개에서 4개 정도, 3개 정도 했어요. 130개인데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식자재 계속 떨어뜨려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떨어뜨리는데 맨 처음에 저희도 40% 넘었어요. 지금은 계속 떨어뜨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광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출을 계속 장려시키는 것밖에 없죠. 프랜차이즈는 돈 안 걷고 식자재 떨어뜨리고 매출 많이 나오게 하는 게 그냥 끝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정말로 창업하기 어렵다 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도 장사하기 어렵다, 장사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 프랜차이즈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려는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점주님과 상생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 돼요. 굳이 왓더버가 아니더라도 많아요.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를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잘 돼가지고 하신 것들을 찾으시지 마시고. 그럼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더 저희 점주님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왓더 샐러드라는 거를 하나 샵인샵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완제품 형식으로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핵심 재료들만 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샐러드와 포케를 해서 샵인샵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점주님들은 이 구조에서 편하게 또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파니까 수익은 한 매장에서 더 더블로 나겠죠. 그러면은 반오토 오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료를 더 많이 파니까 규모의 경쟁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거를 지금 진짜 저렴하게 지금 해갖고 내년 1분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지금 상표권 등록 다 됐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번에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150만 원어치 쿠폰을 뿌리려고요. 햄버거 쿠폰이요? 뭐 댓글 써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자사의 쿠폰을 문자로 쏘아드리는 그거를 제가 또 쏠게요. 15,000원 100분 150만원 왓더 대표가 쏜다. 많이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대표님이 손해 아니에요? 점주님들이 일단 수익이 올라가고 자사앱을 더 알릴 수 있으니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게 드셔주세요.